수진아, 내가 지금 아픈데.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피곤해요. 갑자기 수진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끼어드시니까요. 내가 끼어든다고. 네, 맞아요. 저희 집인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눈치 보이고 불편해요. 그리고 민준이 교육도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간섭했나? 손자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심지어 월세까지 생활비로 내주고 있는데 끼어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오늘도 남편의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같아요. 어부,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20층. 당신과 함께 여기서 늙어가자고 약속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 적막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요함이 가슴을 짓눌러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당신 목소리,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예전엔 당신과 함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려요. 동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미루기만 해요. 며느리 수진이는 더 바쁘죠. 맞벌이에 육아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어제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장바구니에는 싸구려 물건들만 가득했고 얼굴은 피곤해 지들어 있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거실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정수가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야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니 8억 원, 예금과 보험금까지 합치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당신이 없는 지금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현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낮았어요. 동현아, 잘 지내나? 네. 그런대로 엄마는 어떠세요?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더 힘들잖아. 엄마, 사실은 요즘 좀 어려워. 동현이 목소리에 무거움이 배어 있었어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드나? 네, 수진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민준이 돌보면서 일하느라. 그 순간 저는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동현아, 엄마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살면 어떨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을? 응,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민준이도 돌봐주고 싶고 수진이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싶어서. 잠깐만요.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로 동현이와 수진이가 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어머님, 정말요? 저희야 너무 좋죠. 수진이 목소리가 정말 반가워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역시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민준이도 할머니랑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할까? 팔아서 너희한테 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을 끊고 동현이와 또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아세요? 잘 모르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성급하게 파시면 큰 손해예요. 일단 월세로 내놓으시고 나중에 더 오르면 그때 파세요. 수진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월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동네면 월 30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좋은 수입이에요. 3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네,
그럼 어머님도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고 나중에 집값도 오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일석이조예요. 그럼 당분간은 월세 받으면서 지내는 게 좋겠네. 네, 완전 좋은 방법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현명하세요. 수진이가 연신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며느리가 똑똑하네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여보, 제가 잘하는 거 맞죠? 동현이 가족이랑 함께 살면서 도와주고 월세 수입도 생기고 나중에 집값도 오르면 그때 팔아서 동현이한테 주면 되잖아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 혼자였으면 그냥 팔 뻔했는데 며느리 덕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민준이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손자를 매일 볼 수 있고 가족들 뒷바라지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 보탬도 될 수 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저희 집 월세로 내놓고 싶은데요. 아, 어머님 좋은 결정이세요. 이 동네는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집이면 300에서 350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그럼 바로 내놓겠습니다. 네, 금방 연락드릴게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현아, 부동산에서 3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우와, 정말요. 엄마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로 이사 준비해야겠구나.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현이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편해질 생각을 하니 저도 기뻤어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외롭던 혼자 생활도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동현이네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민준이가 할머니하며 달려오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해졌어요. 수진이는 처음 며칠 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기뻤죠. 드디어 가족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가 제가 해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역시 손자가 제일 예뻐. 수진아, 넌 회사 일로 바쁘니까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활력이 생긴 기분이었죠.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처음엔 해주세요였어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 들었죠. 어머님, 빨래도 좀 해주세요.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이틀째, 사흘째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설거지 해주실 거죠? 해주세요가 해주실 거죠? 로 바뀌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빨래 넣어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실 거죠? 저는 일찍 나가야 해서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